어제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하고 김일관 민주당 의원 사이에 설전 있었고요. 그 설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단초를 제공했던 시민 언론 더 탐사라고 하는 곳에서 어제 밤에 이제 그 이슈를 내보냈습니다. 특히 첼리스트라고 하는 분이 뭐 전화로 자기 남차 친구에게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도 쭉 내보냈는데 혹시 보셨나요? 혹시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보셨어요? 이경 네네. 대변인 굉장히 보셨어요? 구체적으로 증언을 네. 하셨던 부분 자, 기억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한동훈 장관이 무슨 소리냐 나는 장관을 걸겠다 강하게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세창 총재라는 사람하고 스쳐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 자리에 제가 갔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저를 모함하시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자, 첫째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의원님 거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야, 무슨 뭐 노름판도 아니고 매우 부적절한 상황인데요. 물론 화가 나서 저런 심경일 것은 이해를 갑니다만은 뭐 한 장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럼 또 김의겸 의원도 그래요. 뭘 걸겠냐? 그렇지만 발언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죠. 자,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매우 화가 나 있다라는 걸 느꼈고요. 왜냐하면 여러 차례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김의겸 의원께서 뭐 이재정 의원께 들었다 하면서 잘못된 발언들을 뭐 하셨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어제 제가 이 영상을 처음부터 봤더니 김의겸 의원이 질문 자체가 이래요. 처음에 7월 며칠 날 장관께서 뭐 술자리를 가졌냐 이런 질문 앞뒤 맥락도 없이 갑자기 물어보고 시작하거든요. 19일, 20일 얘기했었어요. 예, 그런 네. 것도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김앤장 변호사 뭐 30여 명이랑 이렇게 여러 명이 만나서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CCTV를 본 것도 아니고 네. 제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모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 소문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뭐 대통령께서 네. 뭐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는 둥, 뭐 첼로 켰다는 둥. 근데 이러한 것을 좀 질의를 할 때 김의겸 의원께서 조금 더 팩트 체크를 크로스 체크를 더 하시고 질의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우리 이경 대변인 어때요? 검사들은 뭐 그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하고 그렇게 압수수색 하나요? 전혀 아니라는데 범죄자의 말만 믿고 그것도 1년 있다가 압수수색도 하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김의겸 의원이 증인을 들은 거죠. 증인한테 뭘 들은 거잖아요. 근데 구체적이에요. 상당히 날짜, 시간, 그때 그 정황이라든지 모이는 명수, 어떤 일을 주고받았는지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를 걸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내가 아무 말도 못한 게 아니고요. 김의겸 그 의원은 내가 질의할 수 있는 자리다. 당연한 거 질의하라고 지금 국회의원으로 국민들이 뽑아줬는데 당연한 거다. 근데 저는 다만 저 모습을 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총선에 출마하면 좋은 지역구 받으면 될 수는 있겠으나 당대표는 안 되겠다. 저 뭡니까? 어린아이도 아니고요. 저런 네. 모습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약간은 저 모습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은 못하지만 생각은 가질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한 장관의 말이 맞는지 혹은 뭐 이 취재해서 제보를 받아서 취재해서 발표했다는 그곳이 맞는지 김의겸 장관은 또 이제 김의겸 의원이죠. 김의겸 의원은 얼마나 크로스 체크를 하고서 지금 저런 말을 한 것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 얼핏 나오긴 했습니다만 한 장관 뭐 총선 출마설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 이경 대변인은 저렇게 흥분하는 걸 보니 당대표는 못 나오겠구나. 진짜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당대표 출마설까지 지금 한동훈 장관이 나오고 막 핫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결국에는 여당이다 보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뭐 일각에서는 언론에서는
윤심을 찾지 못한 것, 윤심이 결국에는 그 당대표를 향한 어떤 사람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거라는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 차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 총선과 당대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치는 전문직이고 정치 경험이 없는 장관께서 만약에 당대표를 생각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게 당대표는 정말 정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검사의 어떤 그런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갈등을 봉합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 말 나왔으니까 제가 이거는 순간적으로 생각나서 여쭤보는 건데, 궁금했던 건데, 홍준표 이제 시장이 곤조. 예. 예, 검사 곤조, 네. 검사는 곤조를 빼야지 정치할 수 있다. 지금은 정치가 실종됐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과 이 검찰들이 계속해서 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비판으로 좀 보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매우 뼈아픈 지적이라고 보고요. 빨리 저희가 수용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과 또 말씀하신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검사 출신의 행정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사태를 빨리 어떤 인지하고 바뀌시는 모습이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경 대표님? 지금 보면은 저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무슨 뭐 곤조를 빼야 된다. 네. 네, 검사는 곤조를 빼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모습을 보면은 곤조도 빼야 되지만 그 유치함도 좀 빼야 될 것 같다.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은요, 본인이 하지 않은 거 일로도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사고 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대해서 억울함을 좀 참고 누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욕하는 정치인도 그런 인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런데 본인의 저런 가벼운 그런 모습, 유치한 모습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 좀 그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부는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정치인하고 이 검사 이 사정기관이 또 이렇게 탁 부딪히는 또 순간이 있겠죠. 자,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기존 윤핵관이 이제 흔들리는 사이에 신핵관을 부상하고 있는 사람이 윤상현 의원이다. 또 뭐 윤상현 의원 얘기도 어제 사실 여기서 나오던데요. 어제 인터뷰에서 당권 도전 의사를 분명히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또 당대표에 제일 적합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윤심이다.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당대표 선거가 사실은 있을 텐데요. 전당대회. 글쎄 뭐 저희 여당으로서 당권 주자가 많이 거론되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일이다. 뭐 예. 아까 뭐 권영수 장관뿐만이 아니라 언론에서 뭐 원희룡 장관까지도 장관 중에 여러분을 좀 하마평, 그것도 출마에 대한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향후 당권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차기 총선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의지를 잘 담아서 총선 공천할 수 있는 분이 당대표가 되는 방향을 좀 아무래도 여당과 당정의 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선호하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 뭐 들은 얘기로는 네. 정해지진 않았다. 단일화, 그러니까 결국엔 1대1 구도로 가겠지만 아직까지 용산에서 어떤 특정 누구를 지목하진 않았다라는 것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CHL님이 한동훈 장관 당대표하면 정말 재밌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요것도 보겠습니다. 어제 또 시끄러웠던 논란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 로고입니다. 새로 이제 청와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실 로고를 이제 바꿔야 될 필요는 있었죠. 그전에는 전부 다 청와대를 중심에 놓고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져 왔었으니까. 그런데 어제 우리에게 보여준 로고 한번 보시죠, 지금. 검찰 로고랑 대통령실 로고를 위아래로 놓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봉황이 검찰을 이렇게 딱 껴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딱 든단 말이죠. 근데 특히 봉황은 대통령이고 지금 이제 상징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자기 식구들, 검찰 식구들 이렇게 또 마치 이렇게 좀 돌봐주고 껴안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느낌이 좀 솔직히 들어요. 언뜻 보기에. 자,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검사냐 네. 대통령을 향해서 아직 검찰총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수사에 너무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민생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정말 민심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좀 읽고 그래도 이 사소한 거 하나라도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국정 운영 전반적으로 사소한 거죠.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사소한 게 아니지만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노골적이다. 네. 조심함이 없다. 근데 이 로고 또 비용이 디자인 비용이 얼마냐, 누가 1억이 했느냐 넘었대요. 이런 네. 얘기도 또 나오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민주연구원은 어제 또 다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다 그러면서 민주 당사를 사실은 들어간 건데요, 검찰이. 여기 이 현장에서 이재명 당대표 매우 침탈한 상황이다, 침탈의 현장이다 이러면서 울먹이기까지 했죠. 자, 김용태 최고위원 보시기에 어제의 이 검찰이 보여준 압수수색의 절차 어땠습니까? 이게 직원 들어갔듯이 살짝 따라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거 되게 절차적으로 위법한 거거든요. 뭐 침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침탈은 보통 일제의 침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는 네. 용어 선택부터 좀 와닿지 않았고요. 글쎄요, 뭐 맨날 야당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도 압수수색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16년 전에도 있었고 불과 2주 전에도 저희 국민의힘 경기도당도 압수수색 다 받았거든요. 경찰 수사에 의해서 그때 박순자 전 의원 뭐 공천 네. 헌금 뭐 의혹으로 경기도당까지도 저희도 압수수색 받은 것도 있고요. 좀 야당이 좀 차분하게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것은 어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네. 모르겠으면 저는 뭐 정치인으로서 눈물을 비판하고 싶진 않은데 다만 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은 정말 흘려야 될 눈물은 그 모른다고 하셨던 김문기 처장이라든지 유한기 본부장 돌아갔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빈소에 방문도 안 했었잖아요. 조문도 안 가고. 오히려 그러한 것 흘려야 될 눈물은 그럴 때이지 않을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영 대변인님, 지금 침탈의 현장 이것도 좀 동의 못하겠지만 눈물 자체도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눈물 한 방울 지금까지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인 모습 중에 그 민생 현장, 그러니까 수해로 사람이 목숨이 잃은 그 현장에서도요 울먹거림 하나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당이 침탈 같은 경우 침탈을 당했다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눈물을 울먹일 수 있는 사람과 사람이 국민이 죽은 현장에서 구둣발을 신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그나마 인간적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일본이 예전에 과거에 조선 때 명나라를 정벌할 명분으로 조선 땅을 짓밟고 가지 그런 명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민주연구원은 8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사 입구에서부터는요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을 하고 이거를 공지를 하고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8층에 있는 민주연구원 사무실 하나 가겠다고 민주당사를 그렇게 무조건 무작위하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게 침탈이 아니면 뭐가 침탈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CCTV 상으로는 영장 제시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항의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장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우선은 그 영장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입구에서도 해야 되고요. 민주연구원 입구에서도 해야 되는 네,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영상도 저희가 다 공개를 했는데요. 네. 18명 정도로 네. 보였어요. 검사들이 무조건 들어왔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아까 출근하는 직원이 있는데 네, 그 틈새 껴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아까 좀 그런데 전에 막았습니다, 솔직히. 네. 앞에서 입구에서 경비를 서시는 두 분께서 막았는데 그 영상을 자세히 보면요. 그분한테 삿대질을 해가면서 검사들 18명이 그분이 약간 키가 작으세요. 그런데 다 그 젊은 검사들이 둘러싸서 삿대질 해가면서 엘리베이터를 강제로 타서 그러니까 올라갔습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아까 좀 전에 영장을 다 제시하고 절차를 마치 다 지킨 것처럼 하고 올라온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안 것이죠. 했다는 거죠. 예, 그거 확인하려고 제가 그랬던 거고요. 네. 자, 지난 금요일날 대장동 특검을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다시 특검 카드 꺼내면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저축은행 비리 봐준 거 그거 특검에서 빼도 좋다. 일단 무조건 특검 좀 받아달라.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갑자기 이제 와서 특검을 주장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대선 와중에 저희가 먼저 특검 하자고 제안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물론 이재명 대표 특검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에 특검 안 하시는 식으로 이제 뭉갰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주장한 게 상설 특검이었어요. 네. 상설 특검이 뭐냐?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지목하는 검사가 특별검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기본적인 어떤 특검, 우리가 아는 특검을 했었더라면 지금 어떤 국민들이 이해하시기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와서 갑자기 특검하자고 하면 네. 어느 누가 이거에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 끌기로만 보이겠죠. 네. 빠져나갈 게 별로 없고요. 솔직히 민주당 그때 저도 대선 캠프 때부터 거의 뭐 7, 9개월 정도 있었는데 특검하자는 얘기는 했었고 처음에는 팩트체크를 했었고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서 특검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산저축은행 건에 대해서 이제 1천억 원 시드머니 네. 수사 그 불법 대출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는 부분을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좀 서로 간에 있었던 거고요.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하도 답답하니까 알았어 그거 빼. 그리고 나서 자꾸 내가 우리 쪽에 잘못이 있다고 하니까 네. 알았다. 그럼 그 대통령 거는 빼고 우리 그럼 이거 정말로 특검에서 한번 밝혀보자. 네. 라는 부분인데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범인으로 몰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두 분께 20초씩 여쭙겠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제 갑자기 진술을 1년 동안 부인하던 거 다 번복하고 말하잖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이제서야 진실의 판도라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서야. 예. 왜? 뭐 글쎄 여태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도와줄 거라고 믿었었겠죠. 아, 아무래도 예, 그런 현실은 게 깨달았다?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이경 대변인. 과거에 라임 옵티머스 건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청장이었는지 중앙지검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국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범죄자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이제야 믿겠다는 겁니다. 증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말밖에 없어요. 네. 어떤 돈의 흐름이라든지 증거물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하고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이제 앞에 순서가 좀 길어져서 두 분 말씀이 너무 짧아져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